자, 이제 21번부터 25번까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이번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가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종합점수를 내는 산출하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른 점수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을에 대한 직무평가 점수는 평가자 2가 가장 높았다. 이 가로에 해당하는 게 가장 높았다. 점수에 상관없이 그러면 얘는 종합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삭제가 되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삭제가 되고 그러면 가장 작은 거 86을 제외를 했을 때 남은 89, 90, 88의 평균값이 89가 되면 되는 거죠. 보면 89를 기준으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평균 89가 되네. 그러면 기억은 옳은 선택지다.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 됐고요. 니은번. 자, 병의 종합점수로 가능한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 자, 병은 여기에 있는데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최소한 낮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최대값이 78이에요. 얘보다 낮은 77이라는 점수를 받았다면 그때는 얘가 깎여서 어차피 78보다 77 더 낮은 값을 더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점수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평균값은 낮아지게 될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 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78을 살려놓고 C에 해당하는 값이 최대가 돼서 삭제가 되면 그때 종합점수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다. 요거를 떠올리셔야 되죠. 가장 작은 값은 A가 준 거였고 나머지 76, 74, 78, 76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종합점수 76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값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소값도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현재 68이 가장 작은데 얘보다 작은 값이 돼서 얘가 삭제가 되고 얘가 삭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이 삭제가 된다면 얘가 삭제가 되지 않고 얘가 남아있을 때보다 더 큰 값이 더 종합점수가 커지겠느냐 작아지겠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고 68보다 작은 값이 있어서 얘가 사라질 때 종합점수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68이 사라지면서 얘는 68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가 종합점수가 더 높을까요? 얘가 최저점이 돼야 되는 경우니까 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종합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68을 그대로 놔두고 68보다 낮은 값이 삭제가 되고 68, 76, 74 이렇게 세 가지가 구해졌을 때 그때 값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 10, 218이고요. 3으로 나눠주면 3, 2, 6, 72점 얼마입니다. 최소값은 72점 얼마예요. 그래서 격차는 3점 얼마가 되겠죠. 5점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택지. 자, 다 지우고요. 디귿번. 평가자 C의 값에 대한 직무평가 점수. 요거에 대한 얘기고요. 값의 종합점수보다 높냐? 그러니까 89보다 높으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어쨌건 89를 기준으로 해 89보다 높으니까 최소값은 B에 해당하는 87이 돼요. 얘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C가 지금 현재 최대값인 95보다 낮은 값을 가져서 91 C
89 요거의 평균을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얘가 삭제가 돼서 91, 89, 95가 되는지 요거를 따져주는 건데, 자, 두 가지 모두 다 생각을 해보시죠. 얘는 지금 C는 89보다 높은 점수라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보면 평균은 89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제일 작은 가 89, 91, 얘는 89보다 커요. 평균값은 89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요? 89가 가장 작고요. 나머지는 90보다 커요. 얘도 89보다 크죠. 따라서 두 경우 모두 C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C의 점수가 89점보다 높아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기억은 맞고요. 니은, 디귿은 틀립니다. 이제 리을 갈게요. 자, 리을은 무슨 얘기냐면 갑에서 무가 종합점수를 산출할 때, 자, 종합점수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라 그랬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뺐는데 그 중에 이 A부터 E까지 중에 한 번이라도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에 속한 평가자가 없었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아까 얘 뭐라 그랬냐면, 자, 값부터 한번 볼게요. 값은 자, 값은 89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럼 95가 가장 최고값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만약에 C가 최소값이 됐을 때 그러면 얘가 가능한가요? 91, 87, 89가 됐을 때 89를 기준으로 플러스 2, 제로, 마이너스 2니까 이 세 개만 가지고 89가 나옵니다. 그러면 C는 최저값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은 어떤가요? 을은 아까 기억에서 우리가 평가자 2가 가장 높았다, 옳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가 가장 높았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 B가 가장 낮았으니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은 좀 이따 보고요. 정부터 볼게요. 자, 정은, 자,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가장 큰 값을 가져요. 이게 가장 큰 값을 가져서 없다. 그럼 최소값 요거를 제외를 하죠. 그럼 나머지 했을 때 다 더하면 7, 77을 기준으로 볼게요. 77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얘는 85니까 플러스 8, 얘는 마이너스 3. 자,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만 놔두고 요 77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와 E가 최소 최대값을 가져서 삭제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삭제되지 않고 최소값만 먼저 볼게요. 최소값이 얘가 아니라 얘가 최소값이다. 그리고 85가 최대값이었다. 그러면 이 나머지 71, 71, 74로 77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2가 최소값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최소값은 71로 확정이 되고요. 얘는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를 가지고 아까 산출을 해보니까 77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되죠. 그 다음에 무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최소값이다. 그러면은 78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6 플러스 1 15 플러스 7. 자, 이 경우에는 얘가 최대값이 되면은 이 평균이 78이 안 되니까 얘는 최대값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렇죠. 플러스 7이니까 얘는 0보다 크니까 요 세 개만 남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다? 얘는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서 78을 완성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78을 기준으로 72는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려면 플러스 5에 해당하는 83이 되면은 얘가 가능하죠. 83이 되고 얘는 삭제가 되고. 따라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지금 A도 삭제가 됐고요. B, C, D도 삭제, E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는 없다. 그렇죠.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는 없었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면 따라서 2번이 되죠. 자, 21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자, 쭉 자료 보시고요. 월평균 지상 10m 기온.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이 가장 높은 달 보시면은 A는 25.9, B 5.7, 24.5, 2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평균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달, 표 2에서 가장 높은 달 27.4, 8.5, 7.5, 7, 29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게 A뿐이냐 그랬더니 D도 지금 7월과 8월로 서로 다르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선택지다. 자, 2월의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은 영하지만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월평균 지표면 온도가 2월에 영상인 도시, 이 A, C, D, E 중에 영상인 도시는 C와 E뿐이다. 그렇죠. 옳은 선택지입니다. 자, 1월의 월평균 지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도시, 월평균 지표면 온도 표 2를 보셔야 되고요. 1월에 가장 낮은 도시 영하 2.7, D가 가장 낮았습니다. 자, D는 5개 도시 평균 설계 적설 하중. 이 5개 도시의 평균보다 작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다 더해 줄게요. 1, 1.7, 2.5, 4.5고요. 5로 나눠주니까 0.9입니다. 0.9인데 0.8이니까 더 낮았죠. 하중보다 작았다. 그래서 니은 옳은 선택지. 리 1번. 설계 기본 풍속이 두 번째로 큰 도시 2죠. 2에 8월의 월평균 지상 10m 기온 8월달 2. 조금만 지워볼게요. 안 보이니까. 자, 8월 25입니다. 자, 8월 달을 쭉 보니까 가장 높은 거 25.7, 그 다음에 25.4, 25, 세 번째죠. 그러니까 얘가 세 번째로 높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이렇게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지금 설계 적설 하중을 수정한대요.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규칙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각 도시의 설계 적설 하중을 50% 증가시킵니다. 표 3에 있는 거를 50%씩 증가시켜요. 그러면 0.75, 0.75, 그 다음에 0.35 더해주니까 1.05, 0.4 더해주니까 1.2, 그 다음에 1 더해주니까 3.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0m 기온 영하 3개 이상인 달 보니까 A 3개, 그 다음에 C는 2개고요. D 3개, E도 3개입니다. 그럼 A, D, E만 40% 증가시킵니다. 곱하기 1.4 곱하기 1.4 곱하기 1.4. 그 다음 40 이상인 도시만 20% 감소. 40 이상인 거 B와 E죠. B와 E만 20% 감소. 곱하기 0.8 2 곱하기 0.8.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A부터 할게요. 자, A는 옆에다 하겠습니다. 0.75에 1.4배 45 하시면 45, 20, 47에 28. 0.3 더해주니까 1.05. B
85, 40, 87에 56, 0.6. C 그대로죠. 1.05. D 40%, 1.68. E 3 곱하기 3, 4, 12, 4.2에서 80%, 8, 26, 84, 32, 3.36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증가폭이에요. 증가폭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랑 얘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A는 얼마 증가? 0.55 증가. B는 0.6인데 0.6일 때는 1로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1이 됩니다. 0.5. 그 다음에 C는 0.7 빼주면 0.35. D는 0.88. E는 2 빼주니까 1.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장 증가폭이 컸던 거는 2고요. 그 다음 컸던 거는 0.88 D죠. 두 번째로 큰 거 D입니다. 가장 작은 거, 증가폭이 가장 작았던 거 C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3번 여기까지고요. 자, 24번. 자, 그래프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2017년 1번부터 볼게요. 외국적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대비. 자, 접수 건수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거가 관련된 얘기는 표 2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수가 아니라 건수의 비율이죠. 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 비율을 지금 건수분의 건수로 하려면 비율값 그대로 이용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그대로 이용하려면 요 두 개에 해당하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국적항공사 지금 2017년이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까지 봐야 되는데 638에 2018년이고 전년에 비해 36 증가하니까 602였고요. 얘는 7 증가한 거니까 479였습니다. 두 개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았는데 그럼 동일하지 않은 거를 비율값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요 0.99 이거 딱 보니까 1에 가깝네? 기타 보니까 요거 자체는 1에 가까워요. 그런데 실제 실수값을 계산하기 위한 전체 피해 구제 건수를 보니까 두 개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랬다면 이 비율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수화물 이것도 1에 가까운데 수화물 지연 파손 얘도 1에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거를 고려하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1번이다 하고 빨리 넘어가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보죠. 자, 17년 피해구제 접촉 건수 요걸 하려면은 지금 18년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140, 108, 29, 37, 41, 133, 그 다음에 51, 얘는 63, 얘는 602.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동해항공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건 밑에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태양항공과 독도항공이 비슷해요. 태양항공 140이고요. 독도항공 133입니다. 조금 작기는 해서 그래도 비슷한 값이 나왔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면은 그 다음에 무지개항공 108, 그 다음 크기고, 그 다음에 동해항공 63,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이 참에어. 이런 식으로 비율값이 점점 낮아진다. 이거를 통해서 2번은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017년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국적항공사.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근데 국적항공사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어차피 얘도 전체 그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비율값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배율 관계와 여기에 있는 배율 관계 이런 거 비교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얘는 57, 그러니까 22를 기준으로 57이 되려면 뭐 2배, 3배가 안 되고 2배는 조금 넘고, 그러니까 2배 넘고 3배 안 되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 5.3이니까 57.14는 5.32의 10배를 넘죠. 31을 기준으로 10배를 넘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도 판단을 해주시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17년 대비 18년 저비용 국적항공사의 운행 노선 실적 여기에 있죠. 지금 중요한 거는 17년에 국내선과 국제선, 17년은 요 두 개를 다 더해준 거, 18년은 요거 더해준 거, 17년에 대비 18년의 증가율 비교하려면 요 두 개를 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줬어야 되냐면, 자, 17년에 보니까요, 각각을 보자 한번. 알파항공은 10% 넘게 증가를 했대요. 알파항공 보면은 17년에 비해 국내선은 10% 약간 안 되게 증가를 했고요. 국제선은 2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10%는 넘고 20%는 안 되니까 거의 여기에 근접하겠죠. 그 다음에 에어세종 같은 경우에는 820에서 2배 넘게 증가했으니까 증가율로 따지면 100%가 넘을 거고요. 청렴 거의 변화 없고 얘만 한 5%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오른 거고, 독도항공 얘도 거의 변화 없다가 얘만 증가했으니까 한 1500 정도 증가해서 한 15%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번도 쭉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대형 국적 항공사의 전체 노선 운행 실적 대비. 자, 17년의 운행 실적 요것만 보시면 되죠. 요것만 토대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에 요거 아까 저희 구했는데 140, 108 17년에는 태양항공 140건, 얘는 108건, 그 다음에 태양항공은 153, 106건 이거고요. 전체 노선 운송 실적 보니까 태양항공은 한 1000 정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10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17년에 국내선 감소한 거를 국제선이 거의 메꿔주죠. 거의 크게 변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변화가 없었는데 분자값은 증가를 했죠. 그러면 그 값은 올라갔을 것이고, 무지개항공은 200 증가, 얘도 한 400 증가, 6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600 정도 증가를 했는데 분모값은 증가했고 분자값은 작아졌잖아요. 전체값은 낮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5번 또한 맞는 선택지입니다. 자, 마지막 25번 볼게요. 자, 25번 2011년부터 20년까지 총 10년 동안 연평균 산불 건수는 500건 이하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자 하는 거냐, 10년 동안 그러니까 총 5,000보다 낮지 않느냐 총 건수가,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대충 더해 주시면 되죠. 뭐 1200, 1700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500을 넘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500을 넘는 게 120 넘고요. 190 넘어요. 120, 310. 그 다음에 310에 150, 460. 580건이 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0이 안 되는 거에서 580을 메꿔줄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얘는 한 300, 얘는 200, 얘도 200 넘죠. 그럼 이미 500을 넘어가죠. 580, 그러니까 600을 넘어가죠. 그러면
전체 건수는 5,00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연평균 산불 건수는 500건 이하다. 얘는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지금 그렇게 봤고요. 니은번. 산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 산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7년 692건이었습니다. 그때 검거율. 검거율은 건수분의 가해자 검거 건수니까. 자, 692분 305. 이게 17년의 검거율이고요. 가장 적은 연도, 산불 건수 가장 적은 거 197이에요. 197분의 73. 이거보다 높은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보죠. 얘는 4배보다 커요. 얘는 3. 4배가 안 되죠. 4배 이상, 4배 미만.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컸죠? 그러면 왼쪽 수가 더 큽니다. 따라서 검거율보다 높았다. 옳은 선택지입니다. 자, 기억, 니은 옳고요. 지우고 할게요. 자, 디귿번. 2020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산불 건수가 적은,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만 보는 건데, 산불 건수가 적은 산불 원인일수록 검거율 또한 높았냐. 얘가 가장 적었고 얘는 100%였다. 이 순서대로, 적은 순서대로 그러느냐, 요거를 보는 건데, 자, 보니까요, 성무객실하는 9분의 6, 3분의 2예요. 3분의 2니까 66%죠. 근데 나머지 일단 쭉 보면요, 49분의 45, 격차가 4밖에 안 나요.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80% 넘고 90%는 안 돼요. 8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건수는 얘보다는 적었는데 검거율은 얘가 더 높았죠. 따라서 이거일수록 이거 검거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거고요. 자, 마지막 리을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전체 산불 건수, 전체 산불 건수 표 1에 보시면 620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입산자 실화가 원인, 요 가로에 있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은 요 밑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35%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더했을 때가 620에 65%냐, 요거를 묻는 거랑 동일하죠. 자, 10%면 62고요. 6배 하시면 6이 12, 66에 36, 372 더하기 10%의 절반이니까 31 하시면 403건이 나오느냐, 요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 써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두 개, 49하고 1 하시면 50이고요. 65, 75 하시면 140이죠. 140 더하기 150 하면 290. 거기에 50 더하면 340. 또 54 더하면 394. 마지막 남은 9 더해주시면 403.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65%이기 때문에 실화자가 원인인 산불 건수의 비율은 35%다.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옳은 선택지가 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 어떻게 전체 선택지를 푸시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셨고요. 여러분이 시험 보시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